교수님, 어떤 게임 할까요? 뭐 들어있어? 저도 처음 보는 게임인데. 기계적 티테제거랑 화학적 티테제거가 있네? 기계적 티테제거 해봐야겠다. 클릭! 네, 안녕하십니까. 요렇게 해서 기계적 치태 조절법을 강의를 하겠다라고 재밌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즐겁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GTA가 아닌 GTR이 아닌 기계적 치태 조절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항 안에 이제 어항 닦다 보면은 미끈미끈한 물때 같은 거 느껴지죠. 그러한 바이오필름인데 연구에 따라 틀리지만 약 400에서 한 1000여 종으로 되어 있는 세균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균 덩어리입니다. 물론 뭐 치은 연상, 치은 연화, 부착, 비부착으로 구별도 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치태를 잘 관리하고 제거함으로써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다는 포인트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왜 치태를 제거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태가 석회화가 되면 돌이 됩니다. 그럼 환자들은 양치질하기가 거의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치석의 형성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적절하게 잇몸에 자극을 줌으로써 치은의 건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면을 약간 각화를 시키고 혈액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이 치주질환의 예방, 물론 치주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이 기계적인 치태 조절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 유발, 어떻게든 양치질을 잘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칫솔에 대해서 뭐 학문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머리, 목, 손잡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고요. 너무나 쉽죠? 역사가 있는데 역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돼지의 강모로 만들었고 요즘은 뭐 어떻다 이런 설명인데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칫솔의 크기 중요합니다. 입안에서 골고루 잘 닦기 위해서는 작아야 되는데요. 최소한 2개에서 3개는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치아의 크기 2개에서 3개를 덮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는 되어야 된다. 이러한 규격을 맞춰준 것이 좋은 칫솔이 되겠고요. 강모의 종류는 브러쉬의 종류는 동물모를 쓰기도 하고 합성을 쓰기도 하는데 현재는 합성모, 나일론을 더 많이 쓰고 있죠. 치주 환자용으로 특별하게 슈퍼소프트한 인공모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거는 논외로 하고 자연모와 인공모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들만 계속 하게 되는데요. 자, 칫솔모가 올바로 서 있는 게 좋을까요? 누워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왼쪽 그림처럼 올바르게 수직으로 서 있는 칫솔이 좋고요.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여러분들 아마 이런 칫솔 한두 개쯤은 있을 거예요.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옆으로 누워버리죠. 이런 칫솔들은 바로바로 교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브러쉬의 강도는 딱딱한 게 좋을까? 부드러운 게 좋을까? 환자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저희는 중간모를 권해드립니다. 딱딱한 모는 치태 제거 효과는 매우 좋지만 이 잘못 사용할 경우에 잇몸이나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칫솔모는 잇몸이나 치아에 자극은 주지 않지만 치태 제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 사이즈를 중간 강도의 칫솔모를 권해드리고요. 물론 환자와 어떤 술식에 맞춰서 적절히 개별화된 권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일반적인 칫솔은 2-3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해 주시고요. 잡는 방법, 안정성 있게 단단히 잡고 이런 거 지금 강의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너무 이거 쉬운 얘기인데 이런 거를 가르치고 있네요. 자, 칫솔질 순서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투스브러싱 시퀀스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교과서에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으로 들어가 있는데 해보면은 너무나 쉽죠. 상악 한 바퀴, 하악 한 바퀴, 마지막으로 교환면 요 순서입니다. 하지만 시스테마틱한 순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6가지 칫솔질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브러쉬의 끝을 사용하는 치태 제거 효과가 아주 좋은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칫솔의 옆면을 이용을 하는 잇몸 마사지 효과가 좋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스, 스크럽, 폰즈, 그리고 옆면을 이용하는 모디파이드 스틸만, 롤, 차터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스법입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로 약 45도 각도로 조심스럽게 칫솔을 0.5mm 정도까지 밀어 넣으시고요. 10회 정도 진동을 주고 한 치아 앞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 10회 이동을 해 진동을 주시고 이동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면서 치아와 잇몸 열구를 닦아주는 방법이 바스법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치아와 잇몸 사이로 약 45도 각도로 0.5mm 정도 밀어 넣고 가볍게 진동 10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잇몸 쪽에 가 있다거나 아니면 치아의 옆면을 닦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치열과 고르게 정렬을 해야 되는데 삐뚤어져도 안 된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드립니다. 자, 브러쉬 끝으로 닦는 바스법 그리고 두 번째 스크러빙법이고요. 아마도 어린이들 유치원에서 배우는 방법 이 횡마법, 앞뒤로 세게 하는 횡마법이랑 좀 틀리니까 주의하셔야 되지만 어쨌건 앞뒤로 그냥 진동 주면서 닦는 방법입니다. 바스는 45도였죠. 이번 스크럽은 직각입니다. 이 스크럽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닦는다, 브러싱한다 그런 것처럼 그냥 마룻바닥 닦듯이 뽀독뽀독 닦아주시면 됩니다. 10회 정도 미세 진동을 주시면서요. 자, 어린이 이렇게 이 닦고 있죠? 이거 바로 스크럽 방법이 되고요. 환자들이 배우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청결 효과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양치질 잘 못하시는 분들은 스크럽 먼저 권해드릴만 하죠. 마지막으로 브러쉬 끝을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 폰즈입니다. 이거는 브러쉬 스크러빙조차도 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다거나 너무 어린아이의 경우에 상하악 탁 교합을 시키고요. 큰 원을 그리면서 닦는 겁니다. 사실 꼼꼼하게 닦기는 어렵겠지만 안 닦는 것보다는 좋죠. 그 정도로 효과는 낮지만 브러쉬의 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 효과는 우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간부를 꼼꼼히 못 닦는 효율은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자, 보시면은 상하악 치아를 살짝 교합을 시키고 원을 그리면서 쭉 닦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러쉬의 끝을 사용하는 방법 바스, 스크럽, 폰즈 이렇게 세 가지 바스, 폰 여러 가지 이름으로 외우셔도 상관없는데 괜찮은 이름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학생 때 많이 고민해봤는데 괜찮은 이름은 없더라고요. 혹시 좋은 앞글자 따기 아시는 분들은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크게 사례하겠습니다. 세 번째, 브러쉬의 옆면을 닦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모디파이드 스틸만이에요. 치은에 기계적인 자극을 가함으로써 이 회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 치간유두를 자극하면서 치간 세정을 잘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바스랑 비슷해요. 45도 정도 기울이긴 하는데 약간의 진동과 함께 측방 압력을 따라서 치간과 치아 사이를 쭉 따라 내려오는 기분으로 닦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바스 방법이랑은 좀 틀리죠? 자, 진동 주면서 내려오는 게 바로 모디파이드 스틸만 방법이고요. 요거랑 비슷해요. 근데 그냥 회전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롤 방법입니다. 모디파이드 스틸만은 진동 주면서 내려오는 건데 롤은 우리 방바닥, 우리 빗자루로 이렇게 닦죠. 그런 것처럼 싹싹 닦는 방법이 롤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동일하게 45도 각도로부터 쫙쫙 닦아내리죠. 옆면을 사용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차터법이고요. 얘는 좀 틀려요. 다른 건 전부 다 45도로 들어가는데 얘는 거꾸로 45도입니다. 잇몸 쪽에서 치아 교환면 쪽으로 45도고요. 치주 수술했던 환자한테 많이 권하는 거기 때문에 치주 시험에서 종종 나오죠. 자, 교정 때문에 이런 브라켓을 달고 있다거나 아니면 잇몸 수술을 해가지고 치근이 노출된 환자들, 양치질 조심해서 해야 되죠. 치아를 뽀득뽀득 닦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에는 잇몸 쪽에서 교환면을 향해서 내려오는 차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총 6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6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최고냐?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법을 만들어냈죠. 바로 모디파이드 바스법입니다. 45도 넣고 0.5 넣고 진동하는
바스를 하신 다음에 진동을 주면서 교환면으로 회전시키는 모디파이드 스틸만을 합해요. 그러면 모디파이드 바스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쉬운 내용들만 몇 장 남았네요. 자, 치약의 성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된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치태 착색제, 환자가 양치질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입안에다가 염색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분홍색으로, 나중에 사진이 나오겠지만 분홍색으로 염색이 되고요. 환자가 양치질을 하면은 그게 지워짐으로써 양치질을 어떻게 하는지 시각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사용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치실까지 쓰게 되면 환자분들이 오랄 하이진을 참 잘한다 라고 하는데 양치질, 칫솔로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을 치실을 넣어서 사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요. 그 치실도 한계가 있죠. 사진에 보는 것처럼 치아가 오목한 부분들이 있으면 치실로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위는 반드시 치간 칫솔로 닦으셔야 되니까 양치질, 치실, 치간 칫솔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쓸 수 있다면 정말 완벽한 양치질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치간 칫솔 저희 치주과에서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 하나 더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엔드 터프트 내지는 유니 터프트라는 브러쉬입니다. 칫솔 중에서 거의 끝만 뾰족하게 남아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뻣뻣해요. 근데 이게 아주 기기묘묘하게 잘 닦입니다. 일반적인 칫솔이 너무 커가지고 닦기가 좀 어려운 부위들은 특히 뭐 설측면이나 7번 디스탈, 힐링 어버트먼트 주변 이런 데에는 일반 칫솔이 잘 못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바로 유니 터프트나 엔드 터프트 브러쉬 이용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손쉽게 잘 닦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는 워터픽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입안에다가 강력한 수압으로 물을 쏴줌으로써 이제 큰 덩어리들을 청소를 해주는 건데 환자들이 갖고 있으면 쓰라고는 권하지만 없으면 굳이 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이 설거지 할 때도 수세미로 뽀독뽀독 닦아야지 물로만 아무리 헹궈봤자 소용이 없는 거랑 똑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곤 하죠. 치실 대신에 또 강한 물로 쏘는 제품이 에어플로스라고 해서 필립스사에서 나왔는데 효과는 매우 뛰어납니다만 역시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잇몸을 오히려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또 마음 놓고 권하기는 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기계적으로 치태를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